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운입니다. 지금 미국에선 엔비디아가 주최하는 인공지능 컨퍼런스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이번 행사에선 어떤 신기술들이 발표됐을지, 그리고 미래 기술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제시됐을지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컨퍼런스가 미국 시간으로 이제 둘째 날을 지났는데 네. 간밤에 엔비디아 CEO가 삼성전자 반도체 관련 발언을 해서 주목을 받았다고요. 맞습니다. AI 반도체인 GPU 시장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엔비디아. AI 시대가 오면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주식으로 주목을 받고 있죠. 이런 엔비디아의 수장인 젠슨 왕 CEO가 이제 개발자 회의에서 잇따라 연설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 시장에서는 젠슨 왕 CEO의 발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AI 반도체 최신 트렌드도 이 GTC, 그러니까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에서 엿볼 수가 있고요. 네. 반도체 기업들이 새로운 반도체 제품도 선보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이 GTC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젠슨 왕 CEO가 이 GTC 둘째 날, 그러니까 오늘 밤이죠. 삼성전자를 언급했는데요. 젠슨 왕 CEO는 미디어 행사에서 삼성전자의 고대역 폭 메모리 HBM을 테스트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젠슨 왕 CEO는 삼성의 HBM을 사용하고 있냐는 질문에 아직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 테스트하고 있고 기대가 매우 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HBM이라는 게 반도체,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중 하나죠. D램을 여러 개로 수직으로 연결을 해서 데이터 처리 속도를 크게 높인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 방대한 데이터를 신속하고 끊임없이 처리를 해야 되는 이 AI를 구동하려면 HBM과 같은 고성능 메모리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HBM 시장은 우리나라 기업 SK 하이닉스와 이 삼성전자가 선도 주자인데요. SK 하이닉스가 좀 더 상용화가 빠릅니다, 지금. 네. 하지만 젠슨 왕 CEO가 삼성전자를 언급을 하면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할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좀 시장에선 해석이 되고 있어요. 이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추격에 긴장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업계 최초로 개발한 이 HBM3E, 그러니까 5세대 HBM 12단 제품을 올해 상반기에 양산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6% 가까이 오르고 맞습니다. SK 하이닉스는 반대로 2% 넘게 떨어졌네요. 맞습니다. 이 엔비디아 CEO가 행사에서 또 어떤 주목할 만한 발언을 했죠? 젠슨 왕 CEO는 인간과 같은 수준의 범용 인공지능, 그러니까 AGI라고 불리죠. 이게 5년 내에 등장할 것으로 예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젠슨 왕 CEO는 소프트웨어가 수학, 읽기, 독해력, 논리, 의학 시험 등에서 5년 안에 인간보다 더 잘할 수 있다,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AI가 인간의 고차원적 사고를 5년 내에 뛰어넘을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또 현재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 중국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젠슨 왕 CEO는 중국과의 지정학적 관계를 고려했을 때 중국과의 공급망 복원, 규정 준수 두 가지를 모두를 집중해야 한다고 답했고요. 젠슨 왕 CEO는 중국산 부품이 많이 사용되는 건 사실이다. 그리고 자동차 산업과 방위 산업 모두 마찬가지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전 세계 공급망은 매우 복잡하고 우리는 각국의 목표가 이 적대적이지 않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면서 이 공급망 복원을 좀 기원을 하는 발언을 했고요. 네. 중국 시장에서 지금 최고급 사양의 AI 반도체 수출길은 미국 때문에 막혔지만 지금 현재도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수요가 중국에서는 상당히 큰 상황이거든요. 네. 이 중국과의 관계 회복도 상당히 이 젠슨 왕 CEO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인공지능의 미래 모습과 미중 관계에 대한 생각까지 들어봤고요. 엔비디아가 이번 컨퍼런스에서 새 인공지능 칩도 공개했죠. 네, 엔비디아가 어제 새로운 AI 반도체 B100을 이제 전 세계에 공개를 했습니다. 네. 이 반도체는 새로운 엔비디아 GPU 구조 블랙웰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이 B100은 현존하는 최신 AI 칩으로 평가받는 엔비디아 H100의 성능을 뛰어넘는 차세대 AI 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젠슨 왕 CEO는 이번 제품이 우리 회사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제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기도 했고요. 네. 이 B100의 연산 처리 속도는 기존 H100보다 2.5배가 더 빨라요. 또 H100을 사용할 경우에 지금 AI GPT 훈련에는 이제 90일 동안 8,000개의 GPU가 필요하지만 블랙웰 GPU 같은 경우는 이 성능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2,000개의 GPU만 사용하면 된다고 엔비디아는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 블랙웰이라는 이름은 이 게임 이론과 통계학을 전공한 수학자이자
흑인으로는 최초로 이제 미국 국립과학원에 들어간 이제 데이비드 해롤드 블랙웰을 기리기 위해 붙여진 이름이고요. 예. 네. 엔비디아는 이제 B100의 가격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이제 H100의 개당 뭐 4만 달러에 거래되고 있으니까 네. B100은 5만 달러 수준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네. 설계는 이 칩의 설계는 엔비디아가 하고 대만 반도체 기업 TSMC 공정으로 제조가 될 예정이고요. B100은 이제 무려 2,80억 개의 트랜지스터를 탑재를 했고 네. 아마존과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등 많은 기업이 블랙웰 이 AI 칩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엔비디아가 기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엔비디아의 최종 목표는 결국 어디입니까? 이제 엔비디아는 단순히 AI 칩 개발사가 아니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구축해서 이제 AI의 미래 종점인 로봇을 개발하기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혔어요. 네. 엔비디아는 자체적으로 직접 훈련시킨 로봇 오렌지 등을 등장시켰습니다. 네. GTC에서. 로봇 훈련을 가능하도록 하는 이제 플랫폼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 그루트라는 것을 또 공개를 하기도 했어요. 가상 세계를 통해서 로봇이 인간의 행동을 모방하고 물리 법칙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네. 젠슨 황 CEO는 앞으로 움직이는 모든 게 로봇이 될 것이라면서 로봇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또 서로 다른 AI 모델을 서로 연결하고 쉽게 배포할 수 있는 엔비디아 인퍼런스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소프트웨어도 발표를 하면서 이 로봇 플랫폼 구축에 상당히 열을 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 국내 기업 가운데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당연히 이번 컨퍼런스에 참석했겠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반도체의 자존심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GTC에서 HBM 시장을 두고 대격돌을 벌이고 있어요. 네. 이번 GTC에서도 나란히 전시관을 마련하는 등 이제 자사 제품 경쟁력이 서로 우월하다고 내세우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5세대 HBM인 HBM3E를 세계 최초로 양산을 해서 이달 말 고객사인 엔비디아의 제품 공급을 시작할 예정이고요. 네. SK 하이닉스는 현재 엔비디아의 HBM3를 사실상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HBM3E에 이어서 2026년에는 6세대 제품인 HBM4를 양산해서 HBM 업계 선두 자리를 좀 굳건히 지키겠다는 게 또 SK 하이닉스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HBM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좀 SK 하이닉스에 뒤졌다라고 평가를 받는 삼성전자도 GTC에서 업계 최초로 개발한 HBM3E 12단의 실물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예. 네, 이를 이제 올해 상반기 중 양산할 계획이라고 설명을 또 했고요. 삼성전자는 6세대 HBM4를 2025년 샘플링을 거쳐서 2026년 양산한다는 목표를 세워서 2026년에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또 경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첫 번째 뉴스는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엔비디아 인공지능 컨퍼런스 관련 내용이었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S&P SK 이노베이션 신용 등급 하향, 이 전기차 수요 둔화. 이 글로벌 신용평가사가 SK 이노베이션 신용 등급을 투기 등급으로 떨어뜨렸다고요? 네, S&P가 SK 이노베이션과 자회사 SK 지오센트릭의 신용 등급을 트리플 B 마이너스에서 더블 B 플러스로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신용 등급이 낮아졌다는 의미는 이제 말 그대로 돈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줄었다는 의미고요. 그만큼 돈을 빌릴 때 더 많은 이자를 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S&P는 SK 이노베이션의 재무 안정성이 악화됐다고 분석을 했고 또 부채가 급증했다고 또 진단을 했어요. SK 이노베이션의 차입 부담이 예상보다 더 크고 오래 지속될 것이라면서 이익 대비 차입금 비율이 내년 말까지 4배 이하로 개선되기는 힘들 것으로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익을 냈는데 그것보다 부채가 더 4배 이상 많다는 것이죠, 사실. S&P는 SK 이노베이션의 차입금 규모가 2022년 19조 원, 작년에는 23조 원이었다면서 내년에는 28조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했어요. 그러면서 SK 이노베이션의 재무 위험도를 이 상당한 수준에서 공격적 수준으로 조정을 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빚이 문제였군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신용등급 강등엔 전기차 수요 감소 영향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전기차 배터리 수요 둔화로 자회사인 SK온이 어려워진 게 이제 SK 이노베이션의 신용등급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네. S&P는 향후 전기차 배터리 매출과 수익성 부진이 1년간, 그러니까 24개월 정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했어요. SK 이노베이션의 이제 배터리 부문이 내년에는 보통 이제 손익 분기점, 그러니까 흑자를 낼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현재 상황이라면은 2025년에도 적자를 낼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의 이제 수건이었던
SK온의 흑자 전환 시점이 언제가 될지 아직 모른다는 것이죠. 네. SK이노베이션이 올해 하반기부터 배터리 출하량이 의미 있게 회복할 것으로 이제 전망한 것을 두고서도 다소 이게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반면에 SK이노베이션이 들어갈 돈은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설비 투자 규모가 향후 2년간 영업 현금 흐름 규모를 크게 웃돌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어들인 돈보다 나갈 돈이 더 많다는 것이죠. S&P는 SK이노베이션의 올해와 내년 연간 설비 투자 규모가 각각 9조 원과 6조 원 규모로 연간 영업 현금 3조 5천억 원과 4조 원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S&P 결정에 대해서 SK이노베이션 측 반응은 어땠습니까? SK이노베이션은 이제 배터리 사업 투자로 인한 재무적 부담과 시황 악화 등의 영향으로 신용 등급 하락했다. 하지만 이제 미래 성장 사업인 배터리 사업은 그러니까 특성상 상당히 초기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돈이 나갈 때가 많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투자금이 늘어나고 적자가 이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네. 또 일시적인 상황으로 봤습니다. 작년 말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의 부채 비율이 169%로 전년 말보다는 떨어져서 재무 건전성 유지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은 SK온의 수익성도 올해 하반기부터는 개선이 되고요. 설비 투자 또한 이제 신규 배터리 주요 증설이 마무리되는 올해를 기점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본업인 이 정의화학 분야에서도 이제 안정적인 정제 마진을 기반으로 견조한 이익을 달성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또 SK이노베이션은 이른 시일 내에 신용 등급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무 관리를 지속하겠다고 이제 밝혔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